바른미래당은 진짜 이제 어떻게 가는 겁니까? 이제 어떤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? 바른미래당은 지금 하루가 1년입니다. 거의 막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. 공멸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뭐 주동자 아닙니까?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주동자인데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. 이제 바른정당 때부터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을 합당해서 지방선거 때 또 크게 실패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 8개월 왔거든요. 이대로 가면 끝난다. 끝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. 후보가 없다. 출마할 후보가. 네.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한 4, 5% 이상 떨어지면요. 정의당 같이 굉장히 코어 지지층이 있는 정당이 아니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고정 지지층이 없거든요. 후보가 안 나옵니다.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은 뭐 없어지는 거죠. 그런 강한 위기의식이 있고 우리 당은 지금 돌파하고 이슈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손 대표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. 우리 당에 안 맞으십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. 그러니까 내려오십시오, 제가. 그러면은 손학규 대표가 내려오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가겠다는 건가요? 그게 인텔리들의 문제입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이게 이제 국회의원 제대로 나가네. 이게 지식인들이 제가 이게 다 기자들이나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니 당연히 궁금하지요. 문제가 예. 있으면 뿌리 뽑는 뿌리 뽑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 속에서 대안이 생깁니다. 뻔한 건데 우리 당에 인재가 많아요. 나 솔직히 우리 장진영 변호사 있지만 장진영 비대위원장 되면 지지율 지금보다 더 오릅니다. 본인은 저는 또 하태경 씨가 지금 제가 넘버 2인데 본인은 대표죠. 제가 지금 넘버 2인데 지금 우리 당헌 당규는 손 대표 불러가면 제가 그렇지. 대행을 합니다. 예. 그 누명을 안 쓰기 위해서 저는 백의종군 하겠다고 미리 선언을 했습니다. 의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파격적으로 접근하면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쳐다봐 준다. 사실은 철저히 무너져야 거기서 새로운 싹도 생기고 활로도 열리는 거는 맞아요. 지금 뭐 한 집은 네 가족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당내 그 역학 구도로 보면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 미래가 없죠. 그리고 실세화하는 게 맞다. 뭐든지 어려운 국면에서는.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유승민, 안철수 두 지주가 나와서 이걸 수습하는 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그 상황이 더 계속되면 아까 본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찢어져요. 한 지붕 아래 있지 말고. 보낼 사람 보내고 확실한 자기 선명성을 가져야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거예요. 물론 뭐 철없는 소리 한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숫자는 솔직히 약간 의미 없는 숫자예요. 그러니까 이 작은 건 아니고 큰 거지만은 요번 이 두 가지 현안을 놓고도 안에서 지금 저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. 이래서 선거제도 개혁하셔야 되는 거예요, 바미당은. 저는 손학규 대표는 그거를 계속 그렇죠. 이야기한다고 봐요.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가서 10%라도 얻어보려고 하는 거가 뭐냐. 그래서 밖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아니 10%라도 올리면 네. 저기서 3, 40석 이상은 보장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림들을 그리는 게 상식적인 건데 그걸 그 당에 12명, 11명으로 나누어져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볼 때는 한국당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. 강원 이야기는 네. 공부 못하는 애가 시험제도 바꾸면 시험 잘 친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. 엘리트는 아니네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요즘 5%가 안 나옵니다. 지금 이 식대로 가서 예. 선거가 다가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격렬해지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갖다 놔도요. 지금 안 됩니다. 절대 10% 못 나온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요. 예. 10%만 나와도 후보자가 나옵니다. 예. 근데 지금 상태로는 후보자가 안 나온다니까요.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선거제도 바뀌는 건 신규루입니다.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바뀐다니까. 아니 잡히지도 않는. 보시라니까요.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가 확실하게 바뀐다. 한번 보세요. 나중에 누가 맞는지 한번 꼭 기억하세요. 팩트도 그랬어요. 안 올라간다. 패스트트랙이 통과돼가지고
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민주당의 반란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바미당 지지율이 왜 안 오르냐면 지도부 때문에 안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. 어떤 누가 지도부가 된다 하더라도 안 올라요. 왜냐? 믿음이 없어요. 저 당은 어차피 헤어질 당이다. 맞아. 그다음에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번에도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잖아요. 저 사람 딴 생각들이 있다. 이게 국민들의 판단이에요. 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? 다당제가 아니다. 빨리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뭉쳐서 우리 지분을 가지고 저들과 협상을 해서 같이 합쳐지고 그래서 내가 지역구 하나 받는 거다. 그랬을 때는 사실은 지금의 선거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. 바로 이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제대로들은 뭐가 되든 간에 계속 자기 길을 갈 거다라고 하니까 고정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.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. 말로 보는 거 아니에요. 실제 행동을 보는 거거든요. 근데- 선거구제 개편하는 걸 딱 봤는데 저거구나. 뻔한 겁니다. 그건 판단이 딱 내려지는 새로운 거예요. 지도부가 생기면 방금 우리 진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런 신념을 못 줄 거라고 또 확신한 이유는 뭐예요?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체제는 그런 신념을 못 줬어요. 자,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정의당처럼 죽어도 같이 죽는다. 네. 이런 신념을 못 줬어요. 그래서 대충 하는 정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저는요.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저는요. 거예요. 당원이 뭔지 아세요? 당원이 영어로 파르티잔이에요. 쉽게 말하면 당의 리더십이 생기려면 말이죠. 팔로우십이 있어야 돼요. 팔로우십이 없는데 어떻게 누굴 갖다 놔도 절대 리더십이 생길 수 없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 하는 꼴을 보잖아요. 내가 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당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. 나 같은 풀었고도 저렇게는 안 한다. 좋은 말씀하셨는데요. 그렇죠. 좋은 말씀하셨는데. 아니,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손학규 체제를 비판하는 누가 대표가 돼도 똑같을 것이다. 그렇죠. 확신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들 행동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. 장진영 최고가 비대위원장 되면 달라요. 자, 아니야. 똑같을 것 같아요. 아니. 괜히 저를 갖다 그렇게 하지 장진영 마시고. 가는 겁니까? 다시 지금 비대위원장 시켜야 비대위원장으로? 네, 저 이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뒤흔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으니까.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도 그러니까 하태경 지금 지도부의 넘버 2예요. 남 얘기하듯이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유체이탈 화법이신 것 같아요. 저도 사퇴한 거예요, 사실 저는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지금 책임을 진 거예요.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. 내가 경악을 했던 것은 손 대표가 그 안 될 선거 뻔히 알면서도 내려갔잖아요. 당 대표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는데 당원들이 뒤통수를 치더라고. 야, 군대 가면 당나라 군대라는 게 있거든요. 당도 정말 당나라 그건 당나라. 이제 이현주라는 분만 그랬어요. 그분은 탈당했고. 대표가 부족하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채울 생각을 해야죠. 왜 흔들어?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추가로 제안을 하란 말이죠. 그다음에 관철시키고 그래서 대표 부족하면 자기가 채워나가야지. 왜 흔듭니까? 흔들면 뭐가 달라지나요? 바른미래당에서 영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아니, 같은데.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. 우리는 정말 굉장히 보수가 됐네요. 대표 체제는 항상 유지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의견 수렴해서 방향을 바꾸자는 건데 과거의 정당 사례를 보면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해서 성공한 당이 있고요. 김종인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성공한 당이 민주당이 있고요. 3.57% 받은 정당이 조용히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? 요즘 우리 당이 내부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니까 국민들 우리 당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. 이 혼란 과정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때만 우리 당이 존재합니다. 지금 상태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있죠, 제가. 우리 당을 살리고 싶죠. 저 자신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이고. 그런데 우리 당 망할 짓을 그럼 저라고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. 지금 체제로 그냥 가면은 없어질 땅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.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? 우리 당이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의장을 정말 많이 선거 때마다 바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대표를 교체하는 게 본질이냐,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또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난다고 이 문제 해결될 것이냐.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가 당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죠. 근데 그 의견이 드러나질 않습니다. 그때의 경험 때문입니다. 과거에 우리가 열린우리당 시절의 경험 때문에 당내에서 토론을 치열하게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건 자제하고 의견 전달은 충분히 하자. 이렇게 해서 초선들 사이 약간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은 이 정당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본질인 것이고 내부적인 그런 의견은 전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어떤 지향인지가 명확한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중요하다.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자유한국당 안에 그렇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
또 엊그제 보니까 뭐 복당파들도 막 앞장서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까지 했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.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. 솔직히 말하면. 근데 거기는 이해가 달라 서로. 그런 그 이해의 거리라는 게 명분의 거리보다 훨씬 현실 정치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 빨리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말은 내 동의해요. 시끄러워야 돼. 가만히 있으면 3% 4% 받으면서 쳐다보지도 않죠. 그러니까 시끄러운 게 맞고 안 하는 것보다 뭐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시끄러우니까 어쨌든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바른미래에서 두 분이나 오늘 이 헌정사상 처음 그 외부자 저 패널로 나왔잖아. 근데 아까 저는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답이 살짝 좀 느껴졌는데 이 정당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 다 압니다. 이현주는 그 판단하신 거죠. 그래서 본인 길을 가신다고 선언하신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까 이제 우리 하태경 의원은 그래서 내부 투쟁을 좀 가열차게 해서 다시 살려보겠습니다. 이제 이 말인데 그거에 대한 진단은 같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이현주 의원도 아예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에게 거의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해낸 거고 광야의 야수처럼 나간다는 건 그 야수라는 건 이 정부랑 싸우는 야수가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광야에 있다는 건 불러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? 저는 그 딱 문장에 아 내가 한국당으로 갈 거야. 로 불러줘. 내가 싸울게 앞장서서 이 이야기를 딱 남긴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어디는 논평이 뭐 상여다. 꽃상여가 될지 꽃가마가 바른미래당 될지. 논평에서 그렇게 네, 나왔던 보겠다. 것 같은데요. 꽃가마가 될지 꽃상여가 될지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보더라도 그분은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. 바른미래당은 안 될 거다. 코로나는 저쪽으로 가겠다고 정한 거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 하태경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선거제도를 이렇게 막는 것 아닌지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내에 이제 우리 당이 없어질 당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행동에 당 버리자. 네. 그죠? 침몰하는 배 띄워내리자. 저는 이 당을 살리자.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하자.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. 네. 이현주 의원 뭐 개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뭐 당을 나가셨으니까. 근데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 유혹이 왜였겠습니까? 한국당에서도 뭐 우리 당에서 오면은 좀 영향가가 있겠다.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아마 뭐 공작이나 접촉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물밑으로 봅니다. 하겠죠. 예. 그런데 한국당의 목적은 우리 당을 붕괴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엑기스만 빼가는 겁니다. 우리 당의 지지를 올려야 이 당에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. 사실 원외위원장들이 그동안 한 명씩 두 명씩 나가고 있어요. 손 대표 체제 들어서도. 당은 밑에서부터는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이 당은 그냥 소멸한다. 이런 절박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. 네. 당 살립시다. 당 살립시다. 무슨 그림인가요?